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일 전쟁을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으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은 왜 제가 러일 전쟁을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으로 부르는지를 한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청일 전쟁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 청일전쟁을 제1차 한국 침략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죠. 뭐 당연히 이 청나라는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 벌인 전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청나라는 한국에서 손을 떼라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결국에는 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뭐 하관 조약 또는 마관 조약으로도 부르긴 하는데요. 아주 한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보면 중국은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라는 것이 제1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들어보면 웃기죠? 뭐 중국이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을 확인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이 큰 실수가 숨어 있는 거죠. 즉 뭐냐면 한국은 독립적인 나라이니까 너희 청나라는 손을 떼라 이겁니다. 이거를 조약에 명시한 겁니다. 그것도 제1조에. 바로 이것은 일본이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그런 영향력에서 청나라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한국에 했던 모든 영향력을 손을 떼게 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걸림돌은 어디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나라죠. 자, 여기에서 1900년 7월 26일 일본은 러시아에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주 러시아 일본 공사 고무라 조다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에 만주는 러시아가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서로 세력 범위를 정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야 만주는 너희들 줄 테니 한국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 일본에 줘라. 바로 이거죠. 자, 러시아는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한국에 대한 야욕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해가 맞지 않은 거죠. 오히려 러시아는 일본에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북쪽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러시아가 한반도를 봤을 때 북쪽은 러시아가 그리고 남쪽은 너 일본이 통치해라. 어떠냐? 이 정도면 서로 남은 장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북위 39도 위를 러시아가 통치하고 남쪽을 일본이 통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은 거부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분할 통치를 원해서 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896년 이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맺은 비밀 의정서의 비밀 조항에는 바로 한반도를 39도를 경계로 분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896년에 러시아와 일본은 비밀 협정을 맺어서 남북으로, 즉 39도를 경계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그런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러일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참 전에. 자,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무기력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 땅을 감히 러시아와 일본이 맘대로 분할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비밀 의정서를 맺었다는 사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기력한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당연히 한국을 통째로 식민지화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까지 러시아와 여러 차례 협상을 하지만 결렬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본은 드디어 1902년부터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대한제국, 즉 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즉 식민지화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가을까지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의 목적은 딱 하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 싸움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의 무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국토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청일전쟁도 우리 국토에서 전쟁이 시작됐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각지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은 1904년 2월 일본은 인천과 그리고 리슨, 그 여순이죠. 여순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1905년 1월 일본은 리순, 곧 여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럴 전쟁의 주요 무대는 한반도 근해와 요동반도, 그리고 만주 남부로 확장되게 되죠. 자, 근데 전세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강대국이죠. 그 시로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양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는 당시 국내 문제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나친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러시아는 또 이상하게 전쟁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패배를 했어요.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큰 문제가 생기죠. 바로 뭐냐면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혁명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내막을 잠깐 보게 되면 1905년 1월 22일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빵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대가 벌어지게 되죠. 시위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 황군이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려 사망한 사람이 약 5, 600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수천여 명이 발생이 되죠. 러시아는 빨리 이 국내 문제를 조용히 하는 게 큰 급선무였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전쟁, 이것도 물론 승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빨리 문제는 국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아주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권의 존립이 문제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1905년에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또 일본은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나친 전력 소모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해서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은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러시아는
국내 문제로 인해서 또 빨리 전쟁을 종결하길 원했죠. 자, 그래서 1905년 6월 미국의 중재로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강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결정이 되죠. 바로 그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청일 전쟁, 즉 제1차 한국 침략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바로 이 전쟁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우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일본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과 그리고 만주 지역 남부에 대한 우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남부의 땅도 얻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사회에서 일본의 지위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한국 지배, 즉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걸림돌은 다 사라진 거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나라도 그리고 러시아도 다 물리쳤습니다. 일제는 한국 식민지를 위한 가속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1904년 8월 25일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재정과 외교 고문을 일본이 지정한 사람을 내정하게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 1905년 7월 29일 바로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밀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리핀은 미국이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상호 식민지 승인을 한다. 서로 점령하자라고 밀약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고 1905년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집니다. 이 영일 동맹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상호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바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 바로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냉철한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은 청일전쟁, 제1차 한국침략전쟁, 그리고 제2차 한국침략전쟁, 즉 러일전쟁,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와 러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바람 앞에 등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러일 전쟁, 즉 제2차 한국 침략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러일 전쟁 이후, 즉 제2차 한국 침략 전쟁 이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